오늘은 4월 14일입니다. 1912년 오늘 밤 북대서양 한복판에서 세상이 잠시 멈추는 순간이 있었어요. 배 한 척이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배는 보통 배가 아니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광고까지 했던 배였어요. RMS 타이타닉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영화로도 다들 아시죠? 잭과 로즈 이야기. 근데 실제 사건은 영화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황당하고 더 가슴 아파요. 오늘은 이 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그날 밤 빙산을 피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이 시간 40분 동안 배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20세기 초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미국을 오가는 여객선 사업은 엄청난 경쟁 구도였어요. 두 회사가 특히 치열하게 맞붙었어요. 쿠나드 라인은 속도를 무기로 삼았어요. 가장 빠른 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어요. 반면 화이트 스타 라인은 다른 길을 택했어요. 속도보다 크기와 사치를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물이 타이타닉이에요. 1909년부터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의 할랜드 앤 울프 조선소에서 건조가 시작됐어요. 길이 약 269m, 높이 약 53m. 총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건조에 참여했고, 건조비만 현재 가치로 4억 달러에 달했어요. 안에는 수영장, 체육관, 전기 엘리베이터, 호화식당, 독서실까지 있었어요. 당시 기준으로 떠다니는 궁전이라고 불린 게 과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안전장치도 있었어요. 선체가 16개의 방수 구획으로 나뉘어 있어서 이 중 4개까지 물이 차도 가라앉지 않도록 설계됐어요. 이게 불침함이라는 신화의 근거였어요. 그런데 이 설계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어요. 격벽이 완전히 밀폐된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격벽 위로 물이 넘치면 다음 구획으로 계속 흘러들어갈 수 있었어요. 나중에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1912년 4월 10일 타이타닉이 영국 사우샘프턴을 출발했어요. 목적지는 미국 뉴욕이었어요. 총 2223명이 탑승했어요. 1등석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부호들이 타고 있었어요. 당시 미국 최고 갑부 중 한 명인 존 제이콥 아스터 4세도 있었어요. 2등석에는 중산층이, 3등석에는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민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배는 초기에 순조롭게 항해했어요. 그런데 4월 14일 하루 종일 무선으로 빙산 경보가 들어왔어요. 무려 6통이었어요. 주변 해역에 빙산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신호였어요. 그런데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는 항로를 약간 남쪽으로 트는 것 외에 속도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22노트. 거의 전속력이었어요. 여기서 여러 악조건이 겹쳤어요. 딸이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바다도 파도 하나 없이 잔잔했어요. 보통 빙산 근처에는 파도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날 밤은 그게 없었어요. 빙산 밑부분이 물속에 잠겨 있으니 빙산 주변의 물결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 황당한 문제가 있었어요. 쌍안경 보관함 열쇠가 없었어요. 출항 직전에 한 항해사가 교체 발령을 받으면서 실수로 열쇠를 챙겨 내려갔어요. 덕분에 견시 담당들은 육안으로만 앞을 봐야 했어요. 캘리포니안이라는 다른 배는 빙산 해역에 접근하자 아예 멈춰서 나를 밝히기로 했어요. 그 배의 무선사가 타이타닉에 마지막 빙산 경보를 보내려 했는데 타이타닉 무선사가 거칠게 무시했어요. 그러고는 무선기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캘리포니안이 가장 먼저 구조에 나설 수 있었던 배였는데 그 무선사가 자다가 타이타닉의 구조 신호를 놓쳤어요. 4월 14일 밤 11시 39분. 견시 담당 프레드릭 플리트가 육안으로 정면 약 450m 앞에서 빙산을 발견했어요. 종을 치고 선교에 전화로 보고했어요. 보고를 받은 1등 항해사 머독이 즉각 자연으로 선회하고 엔진 역회전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타이타닉은 워낙 큰 배라 방향 전환이 느렸어요. 빙산을 발견하고 충돌까지 걸린 시간은 약 40초였어요. 충돌 자체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많은 승객들이 그냥 뭔가 스쳤나 보다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체 아래에서는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빙산이 선체 측면을 연속으로 찍으면서 여러 곳에 구멍을 냈어요. 설계상 4개 구획이 침수되면 버틸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6개 구획에 동시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배를 설계한 토마스 앤드루스가 직접 선체 상태를 점검하고 나서 선장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 배는 가라앉는다.
1시간 아니 길어야 2시간이다. 배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어요. 구명보트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당시 규정은 배의 배수 톤수에 따라 구명보트 수를 정했어요. 승객 수와 상관없이요. 타이타닉에는 구명보트 20척이 있었는데 수용 인원이 약 1178명이었어요. 배에 탄 2223명 중 절반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 내려진 구명보트들이 절반도 채우지 않고 내려간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초기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승객들이 많았어요. 이 거대한 배가 정말 가라앉는다고 믿지 않았어요. 추운 바람 맞으며 작은 보트에 탈바인 배 안에 있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첫 번째 구명보트는 정원 65명에 28명만 타고 내려갔어요. 계층의 문제도 있었어요. 3등석 승객들은 구명보트가 있는 갑판까지 올라오는 경로 자체가 복잡했어요. 갑판 접근 자체가 어려웠어요. 결과적으로 생존율을 보면 1등석 여성 승객의 생존율은 97%에 달했어요. 반면 3등석 승객 전체 생존율은 25%였어요. 같은 배, 같은 사고,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배가 기울어가는 갑판 위에서 8명의 악단원들이 연주를 시작했어요. 악단장은 월레스 하틀리였어요. 34세였어요. 그는 평소에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만약 내가 탄 배가 침몰하면 내 줄을 가까이 하게 하문을 연주하겠다고요. 그 찬송가가 기울어지는 배 위에서 울려 퍼졌어요. 갑판에서는 아비규환이었어요. 마지막 구명보트를 차지하려는 사람들로 혼란이 극에 달했어요. 그 혼란 속에서 악단은 연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8명 모두 구명보트에 타지 않았어요. 전원 사망했어요. 배가 가라앉은 지 약 2주 뒤 하틀리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발견 당시 그는 여전히 악단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몸에 묶은 채였어요. 그 바이올린은 90년 후인 2006년 영국의 한 다락방에서 발견됐어요. 소금물에 잠겼다 나온 바이올린이었지만 경매에서 약 60만 달러에 낙찰됐어요. 설계자 토마스 앤드루스는 침몰 직전까지 승객들이 구명보트에 탈 수 있도록 도왔어요.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때 그는 1등실 흡연실에서 구명조끼를 벗은 채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장 스미스는 선교에서 끝까지 남았어요. 그리고 배를 운영한 화이트 스타라인 회장 브루스 이스메이는 구명보트에 탔어요. 살아 돌아왔어요. 영국과 미국 언론은 그를 타이타닉의 비겁자라고 불렀어요. 그는 이후 평생 그 오명을 안고 살았어요.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20분. 타이타닉은 두 동강나며 북대서양 수심 약 3,800m 아래로 사라졌어요. 충돌에서 침몰까지 2시간 40분이었어요. 약 1,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은 몇 분 만에 사람을 저체온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구조된 사람은 706명. 몇 시간 후 근처를 지나던 카르파티아호가 와서 구명보트에 있던 사람들을 건졌어요.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었던 캘리포니아는 잠든 무선사 덕분에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그 배 항해사가 밤새 타이타닉 쪽에서 쏟아오르는 조명탄을 봤는데 선장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어요. 캘리포니아는 날이 밝아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고 이후 해상 안전 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구명보트 의무화, 24시간 무선 통신 유지, 국제 빙상 감시 체계 구축. 타이타닉은 수많은 생명을 대가로 해상 안전의 기준을 다시 세웠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하나의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 속도만 조금 줄였어도요. 쌍안경 열쇠만 제대로 인게 됐어도요. 캘리포니안 무선사가 자지 않고 있었어도요. 빙상 경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어도요. 하나만 달랐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들이 하필 그날 밤 전부 같은 방향으로 흘렀어요. 이게 타이타닉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지금도 연구되고 이야기되는 사건으로 남게 한 이유예요. 기술에 대한 과신, 경고를 무시하는 오만, 그리고 계층에 따라 달라진 탈출 기회. 1912년의 이야기지만 이 안에 담긴 질문들은 지금도 유효해요.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항해에서 가라앉았어요.
4월 14일 밤 11시 40분 그 40초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